오늘 이야기는 두 여자 매력과 질투의 이야기입니다. 팀의 중심에 서 있던 여자 서연, 그리고 그 자리를 뒤흔들며 등장한 신입 지우. 서연은 26, 대기업 전략기획팀의 최연소 조기 승진자였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 몸의 실루엣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스타일, 사람의 시선을 정확히 읽어내는 눈빛. 그녀는 관심을 받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관심을 성과로 바꾸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3세 신입 지우가 들어온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기 같은 얼굴, 맑은 눈망울, 수줍게 붉어지는 볼. 청순하고 귀여운 인상 뒤로 드러나는 압도적인 존재감. 단정한 셔츠 아래로도 숨길 수 없는 풍만한 실루엣은 순수함과 성숙함이 묘하게 공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작게 떨리는 목소리 하나에 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립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다보던 서연과 아래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지우. 과연 누가 끝까지 남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어질 이 치열한 심리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26,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리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부터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유난히 몸선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오피스룩을 선택했습니다. 허리를 정교하게 잡아주는 재킷, 골반선을 따라 매끈하게 떨어지는 H라인 스커트,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곡선을 드러내는 실루엣. 과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느려졌습니다. 남자 팀원들의 시선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와, 신입이라고?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단정한 말투, 부드러운 미소. 그러나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의 각도, 서류를 건네는 손끝의 움직임, 의자에 앉으며 등을 곧게 세우는 자세까지. 그녀의 몸선은 자연스럽게 강조되었고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선도 분위기도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녀의 존재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빔 프로젝터 불빛 아래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화면을 가리키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하나에도 재킷 아래의 실루엣이 유려하게 살아났습니다. 단정하게 잠근 단추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 또렷하게 잡힌 허리선.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 수익률은 예상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 그러나 남자 팀원들의 집중력은 숫자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시선을 자료와 그녀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서연은 그 미묘한 흔들림을 느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한테 집중하고 있죠. 잘 보고 있어요. 팀장 민주는 처음에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40대 초반, 냉정하고 실력 위주의 평가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연 씨, 이 보고서 구성 아주 좋네요. 정말요? 팀장님이 지난번에 조언해주신 대로 수정해봤어요. 서연은 그의 책상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몸을 살짝 기울이며 설명하는 순간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친구 집중력이 대단하군. 서연은 그의 시선을 읽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가 더 보완할 부분 있을까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며 한 박자 쉬는 미소.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그날 이후 중요한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들고 민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일이 좀 남아서요. 그럼 저도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팀장님 옆에서 배우는 게 제일 빨리 느는 것 같아요.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단정히 모았고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제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팀장님, 저는요 팀장님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면 노력 많이 해야죠. 그럼 옆에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말을 마치며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존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봐줬어요? 네. 솔직히 좀 반했어요. 장난스럽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잔을 들었고 주변 팀원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봐요. 결국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배정, 외부 미팅 동행, 핵심 자료 접근 권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과는 좋았고 평가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기 승진 발표 날. 이번 분기 대리 승진자는 서연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그러나 고개를 들며 스치는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선택, 내 전략, 내 매력으로. 그녀는 자신의 방식이 통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자신의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봄 인사 발령과 함께 23세 신입사원 지우가 전략기획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우가 걸어 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기 같은 얼굴, 맑고 동그란 눈, 조금만 긴장해도 붉어지는 볼, 수줍게 담은 입술. 그 순수한 인상과 대비되는 또렷한 체형은 단정한 오피스룩 안에서도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밝은색 블라우스에 허리를 잡아주는 스커트, 단정하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의 재킷. 전체적으로 귀엽고 청순한 스타일이었지만 균형 잡힌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곡선은 숨길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팀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번 신입 분위기 장난 아닌데? 되게 순해 보이는데 묘하게 눈이 가네. 지우는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뭐지 이 묘한 분위기. 왜 다들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날 오후 지우는 팀장 민준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보죠? 지우는 팀장 옆에 가까이 서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화면을 보는 순간 흐르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과 부드러운 분위기. 그녀는 일부러 과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 수줍게 웃는 눈빛, 작게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요. 팀장님이 옆에서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저 금방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끝이 살짝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위로 올라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저렇게까지 가까이 가야 해? 팀장님 표정 봐, 완전히 달라졌잖아. 며칠 뒤 회식 자리. 지우는 자연스럽게 팀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잔을 들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손, 저 술 약해요 하고 웃는 모습. 팀원들은 이미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봐줬어요? 네, 사실 조금 떨려서 계속 팀장님만 봤어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저건 계산이야. 순진한 척하면서 다 알고 하는 거야. 저 자리 원래 내 자리였어. 프로젝트 배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신규 기획안에 지우가 보조로 붙었습니다. 지우씨, 이번 건 같이 해봅시다. 정말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그럼 팀장님 믿고 열심히 해볼게요. 믿고라는 단어에 민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문서 파일을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하던 말이잖아. 왜 저 애한테 저런 눈으로 보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세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지우, 그리고 민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모니터를 함께 보며 설명을 듣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팀장님, 설명해 주실 때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 이해돼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수줍어 보였지만 묘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만해. 그 눈빛이오. 그 자리에서 떨어져.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팀 안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지우를 따로 불러 멘토링을 한다는 이야기.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 자신감 있는 눈빛.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나를 밀어내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팀의 시선이, 팀장의 관심이 조금씩 조용히 지우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지우가 팀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팀장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우 쪽으로 향했고 남자 팀원들은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팀원들 옆에 다가가 자료를 보여주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서연의 신경을 긁어냈습니다. 특히 그날 회의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밝은 색의 블라우스에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은근히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 씨 오늘 분위기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지우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넘겼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표정 일부러야. 저 애교 다 계산이야. 회의가 끝난 직후 서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지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우 씨. 네, 선배님. 회사에 일하러 온 거죠? 관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지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회의 때마다 그렇게 웃고 팀장님 옆에 붙어 있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업무로 인정받을 생각은 안 하고 분위기로 어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잘하고 싶어서, 팀장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팀장님, 저는 팀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몰아붙일 권한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 씨는 아직 신입입니다.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리고 옷차림이나 태도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울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서연의 가슴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올 필요 없다고?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말해준 적 없잖아. 민주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요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예전에 냉정하고 프로다운 모습 어디 갔습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팀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지우 쪽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팀을 위해 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질투처럼 보였습니다. 질투. 그 단어가 공개적으로 던져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질투? 내가 왜 저 애를 질투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승진 심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인사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기 조기 승진자는 지우 씨입니다. 순간 정적. 지우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할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주는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애가 나랑 같은 자리라고. 지우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앞으로 더 기대됩니다. 그 장면이 서연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자신을 향하던 눈빛, 자신에게 쏟아지던 기대, 모두가 지우에게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건데, 내가 먼저였는데, 왜 나야?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팀은 지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민준의 신뢰 역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은 탄탄한 기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라는 흔들리기 쉬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선이 떠나는 순간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질투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결국 깊은 좌절로 가라앉았습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는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리가 된 이후 지우에게는 눈에 띄게 중요한 업무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의 메인 담당, 외부 파트너사 미팅의 발표자, 임원 보고 자료의 최종 정리까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지우였습니다. 지우의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는 유지했지만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의식하듯 더 세련되고 과감한 오피스룩을 선택했습니다. 몸선을 또렷하게 살려주는 재킷, 허리와 골반선을 강조하는 스커트,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매끄러운 실루엣. 회의 중 팔을 들어 자료를 가리키는 순간 단정하면서도 뚜렷한 곡선이 조명을 받으며 강조되었습니다. 남자 팀원들의 반응은 숨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역시 지우 대리네요. 발표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고. 지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많이 도와주세요. 수줍은 말투였지만 시선은 분명하게 상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팀장 민주는 그런 지우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번 건도 지우 대리가 맡아요.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해볼게요.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호흡은 이미 팀 안에서 당연한 장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서연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던 시선, 자신이 맡았던 발표 자리, 자신이 들었던 칭찬, 지금은 모두 지우의 것이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 때 의견을 내도 반응은 미지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켜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결정적인 날은 임원 보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지우는 준비된 자료를 들고 당당히 발표를 마쳤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을 표했습니다. 지우 대리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연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야기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쁜데요. 무슨 일입니까?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저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맡을 수 없겠습니까? 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지금은 지우 대리가 더 적합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모습으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팀장님, 저는 팀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태도는 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외면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작게 새어나온 말.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시간,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순간들,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기억들, 모두가 한순간에 부서졌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벽에 기대숨을 고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진 뒤 서연은 아무도 없는 회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아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몸에 밀착된 재킷, 허리선을 강하게 잡아주는 타이트한 스커트. 조금만 움직여도 몸선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오피스룩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으로 재킷의 라인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 탄탄하게 관리해온 몸매, 매끈하게 이어지는 곡선, 여전히 또렷한 존재감. 나는 아직 매력적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매력적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원들의 시선, 팀장의 인정, 회의실의 중심이던 순간들 모두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을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자신의 매력과 능력을 무기로 빠르게 올라선 서연과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팀의 중심이 된 지우의 이야기였습니다. 관심과 인정 위에 세워진 자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질투와 자존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우의 빛은 계속될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